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자정부터 수도권이 거리두기 2단계로 올라갑니다. 호남권은 1.5단계로 올립니다. 수도권은 5일 만에 또 올리는 겁니다. 원래는 2주 동안 지켜보고 결정할 계획이었는데 확진자 수가 너무 빨리 늘어서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에 신규 확진자가 하루 400명이 넘어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4일 화요일 0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호남권의 거리두기 단계도 1.5단계로 상향됩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12월 7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됩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지난 19일 1.5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된 뒤 사흘 만에 다시 거리두기를 조기에 2단계로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과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고려할 때 2, 3일 내에 충족될 단계 객상 기준을 기다릴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수도권의 최근 1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는 175.1명, 바로 전주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는 수도권에서만 매일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화요일이면 수도권에선 2단계 격상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여기에 학교와 학원, 병원, 소규모 모임 등 이미 일상생활 곳곳에서 최근 2주 동안에만 무려 62건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도 불과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겨울철 대유행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우리 의료와 방역 체계가 감당하기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통제가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330명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오늘 아침 나가실 때 두터운 외투 단단히 챙기셔야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올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전국이 초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바람까지 매우 강해서 체감 온도가 종일 영하권을 맴돌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실상 겨울의 시작이라는 게 기상청 설명입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목도리를 걸치거나 두터운 패딩으로 무장한 시민들이 3355 발걸음을 옮깁니다. 땅이 얼기 시작한다는 절기 소설이었던 어제 오후 서울 시내 모습입니다. 주말부터 급속도로 떨어진 기온은 급기야 월요일인 오늘 아침 영하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이미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서울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 강원도 춘천 영하 2도, 인천과 대전도 영하 1도의 수은지를 기록할 걸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온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엔 어젯밤부터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반짝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을 맴돌 전망입니다. 기온이 이렇게 뚝 떨어진 건 영하 20도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빠르게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구름마저 많지 않아 열기가 대기권 바깥으로 빠져나간 것도 추위를 부추겼습니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어제 아침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것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밤사이 지표면 냉각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모레 아침엔 기온이 영상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금요일 오후부터 다시 찬바람이 몰려와 다음 주 내내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기온이 곤두박질 치면서 오늘부터 계절이 사실상 겨울로 접어드는 만큼 노약자들과 야외 노동자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총괄하는 초고속 작전팀 책임자가 다음 달 11일쯤 첫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경우에 내년 5월쯤이면 미국 내에서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둔 주말,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검사장에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방송사 기자는 차 안에서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과
거리 두기를 하며 전화로 인터뷰를 시도합니다. One question, how long have you waited in line here? I've been waiting 3.5 hours. 공항에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추수감사절에 집에 있으라고 당부했지만 가족들 만나러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I understand the risk that I'm taking, but I want to see my family. 미국 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현지 시간 21일 17만 7천여 명으로 19일 연속 1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개발을 총괄하는 초고속 작전팀의 몬세프 슬라이 최고 책임자는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을 이르면 다음 달 11일부터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On the 11th or on the 12th of December, hopefully, the first people will be immunized across the United States, across all states. 12월에 최대 2천만 명에 대한 접종을 진행하고 내년 1월부터는 매달 3천만 명이 백신을 맞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슬라위는 인구의 70%가 면역력을 갖게 되면 집단 면역이 생기는데 계획대로라면 5월쯤엔 집단 면역이 가능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개인적 신념 때문에 백신 접종을 꺼리는 미국인들이 집단 면역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 조사를 벌이려는 법무부와 이를 막으려는 대검찰청의 힘겨루기는 이번 주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윤 총장이 감찰에 불응할 경우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나 해임 건의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법무부 관계자들은 대검에 찾아오지 않았고 대검이 협조하지 않아 방문 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에 앞서 윤 총장에 대한 조사 일정을 대검과 협의하려 했으나 대검이 방문 조사 예정과 관련한 공문을 돌려보내는 등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총장에게 무엇을 감찰하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며 서면 조사를 받겠다는데도 대면 조사를 강행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비위 감찰에는 지위고하나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이번 주 중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윤 총장이 또다시 협조하지 않는다면 윤 총장이 감찰에 불응한다는 명분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나 해임 건의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감찰 조사를 두고 법무부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은 오늘 일선 검사들을 만납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공판검사 6명과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오찬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갑질 사건을 맡았던 일선 검사 6명과 점심 간담회를 한 지 6일 만입니다.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는 윤 총장이 강조해온 수사체계 개편 방향인데 안팎으로 압박을 받는 윤 총장이 오늘 행사를 이용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현지 시각 24일 첫 내각 인선을 발표합니다. 롤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지명자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주 화요일 당선인의 첫 내각 인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행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백악관 참모진에 이어 내각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클레인 비서실장 지명자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연방 총무청이 신속히 바이든 당선인을 승자로 확정하고 정권 인수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